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35살,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었고, 현재 5살 딸과 3살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둘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분에게도 과거엔 고민과 갈등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당시 가장 친했던 친구가 결혼 상대를 두고 극구 반대했기 때문이죠. 이 친구는 예쁘고 인기도 많았던 사람으로 대학 시절부터 소개팅이나 데이트 제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랬던 친구가 왜 그렇게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하며 사연자의 결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결혼식에 오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연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결혼하지 못한 채 혼자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과거에 나 같으면 절대 안 만나? 라고 했던 사연자의 남편 친구들에게라도 지금은 소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과거에 정말 예쁘고 매력적이었고 실제로 남성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30 중반이 되다 보니 그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소개팅이나 맞선을 해도 성공적인 만남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이런 친구의 변화를 보며 고민에 빠졌다고 하네요. 그럼 이 사연의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수미는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쪽이 답답해진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친구 연우와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지금의 남편 민호와의 연애를 알렸을 때부터였다고 해요. 수미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남자친구 생겼다더니 대체 누구야? 연우는 밝은 목소리로 물었고 수미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죠. 민호라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진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야. 내가 너무 좋아해. 그 말을 듣자마자 연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공장? 연우는 되묻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수미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지 알아? 내가 말 안 해도 알잖아.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대화가 잘 안 돼. 민호 씨가 너랑 진짜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껴?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만 답답해질 거야. 수미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차분히 연우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연우야, 민호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말도 잘 통하고 나한테 정말 잘해줘. 그런 선입견은 잘못된 거야 라며 설득했지만 하지만 연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월급으로 살 수는 있는 거야? 공장 다니면 돈도 안 모일 텐데. 나중에 내가 벌어서 집도 사고 생활비도 내가 다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수미야, 내가 그런 고생을 왜 하려고 해? 연우는 계속해서 민호를 비하했고 수미는 연우를 민호에게 소개시켜주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셋이 만나게 된 날 연우는 더욱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연우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죠. 아, 이분이 민호 씨세요? 정말 수미랑 사귀는 분이라고는 믿기 힘드네요. 연우는 마치 칭찬인 척하며 민호를 깎아내렸습니다.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하자 연우는 거침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공장에서 하시는 일이 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승진 같은 건 가능한가요? 아니, 그냥 평생 같은 일만 하시는 건가요? 아, 혹시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대학교는 안 나오셨겠죠? 요즘 공장은 대부분 고졸도 많이 뽑으니까요.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 민호 씨는 그냥 월세 살면서도 상관없으신 거죠? 수미는 민호가 점점 굳어지는 얼굴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가 최대한 예의 있게 답하려고 애썼지만 연우는 더 노골적으로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수미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건 알지만 민호 씨는 내가 아까울 정도로 평범하네. 아니, 평범한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민호 씨, 저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호는 그런 말을 듣고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네, 이해합니다. 라고 답했지만 수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우야, 그만 좀 해.
민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연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수미야, 내가 내 행복을 걱정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거니까 더 신중해야지. 내가 너라면 절대 이런 선택 안 해. 식사 후 연우는 계산서를 슬쩍 밀며 말했습니다. 수미야,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내겠다. 다음에는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살게. 연우는 비싼 음식을 잔뜩 주문하고도 돈 한 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연우는 수미에게 끊임없이 민호를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랑 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라며 수미를 설득하려 했죠. 수미는 이런 연우의 태도가 친구로서 걱정이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미는 연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의 진심과 성실함을 믿었기 때문이죠.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수미는 가장 먼저 연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반대하고 민호를 탐탁지 않아 했어도 연우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우야, 나 결혼 날짜 잡았어. 꼭 와줘. 내가 내 옆에 있어야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 연우는 약간 어색한 목소리로 그래, 알았어, 갈게. 축하해, 수미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미는 연우가 결혼식에 와줄 거라 믿었죠. 그러나 결혼식 당일 아침 수미는 연우로부터 짧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미야, 미안해. 남자친구랑 해외여행을 갑자기 가게 돼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행복하게 잘 살아. 수미는 그 문자를 읽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그녀는 깊이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도 연우가 오지 않은 빈자리가 계속 신경 쓰였지만 이미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연우에게 기대를 하지 않기로요.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연우는 축의금 한 푼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축의금 때문은 아니지만 정말 아무런 성의도 없네 라는 생각에 한 번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둘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미는 결혼과 동시에 육아와 가사에 몰두하며 바쁜 일상을 살았고 연우는 여전히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연우가 가끔 SNS에 올리는 사진을 통해 그녀가 여전히 세련된 옷차림으로 파티나 모임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며 잘 살고 있겠지 라고 생각할 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수미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육아에 쫓겨 사느라 연우를 떠올릴 여유조차 없던 어느 날 수미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에게 핫초코를 사주고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문득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우였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수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연우야? 연우는 고개를 들어 수미를 보더니 한동안 당황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수미야, 정말 오랜만이다. 연우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습니다. 연우는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이력서를 쓰고 있어. 요즘 일이 좀 안 풀려서. 순간 수미는 놀랐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았던 연우가 지금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쓰고 있다니.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수미를 부르자 수미는 연우에게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자. 이야기도 할 겸 일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수미는 연우의 초라한 뒷모습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수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수미야, 나 연우야. 그날 카페에서 만나서 반가웠어.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꼭 만나자.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수미는 잠시 고민했지만 오랜 친구였던 연우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만나자. 우리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들도 좀 풀자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둘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연우는 예전보다 조금 더 마르고 창백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말투는 당당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연우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수미야,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어. 그리고 연우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수미는 잠시 놀랐지만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 생겼어? 그러나 연우는 고개를 저으며 뜸을 들이다가 사실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혹시 내 남편 직장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습니다. 순간 수미는 당황했습니다. 남편 민호의 직장 동료라면 대부분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 연우가 과거 민호를 그렇게 깎아내렸던 일을 떠올리니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연우의 부탁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내가 알아보긴 할게. 그런데 요즘은 어떤 일 하고 있어? 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연우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네일아트 쪽에서 아르바이트 좀 하고 있어. 요즘은 풀타임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사실 내가 SNS에 올리는 사진도 솔직히 좀 허세였어. 멋진 여행 사진이나 레스토랑 사진들 다 친구들이 사준 거나 이벤트 같은 거였어. 수미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SNS에서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던 연우가 실제로는 직업도 제대로 없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전에 늘 자신감 넘치던 연우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연우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연우야, 요즘 정말 힘들겠다. 수미는 차마 다른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연우를 안쓰럽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남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호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우를 소개한다는 것도 어쩐지 꺼려졌습니다. 과거 연우가 민호를 얼마나 무시했던지를 잘 알기에 민호도 이 부탁을 반기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수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남편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요즘 다들 바빠서 만남이 성사될지는 잘 모르겠네. 연우의 눈빛에서 수미의 말이 기대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걸 느꼈는지 그녀는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우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허세로 가득했던 SNS와 현실 속 힘겨워 보이는 연우의 모습이 겹쳐지며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 아니, 들어주는 게 맞는 걸까? 수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미는 연우의 부탁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연우가 얼마나 간절해 보였는지를 생각하면 모른 척하기 힘들었지만 남편 민호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그래도 수미는 연우가 힘든 상황을 이해하기로 마음먹고 어렵게 민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회사에 괜찮은 사람 없을까? 우리 연우 기억하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연우? 그때 나를 무시하던 내 친구 맞아? 글쎄, 회사 동료들 중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호는 과거 연우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듯 보였지만 결국 수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후배 중 한 명을 추천했습니다. 30 초반의 성실하고 잘생긴 후배였죠. 이 친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부탁은 내가 직접 하지 않을래? 내가 좀 잘 얘기해봐. 수미는 민호가 소개해준 후배를 직접 만나 밥을 사주며 어렵게 설득했습니다. 내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만나보면 분명 괜찮은 면을 보실 거예요. 후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미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소개팅을 승낙했습니다. 드디어 연우와 후배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연우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고마워, 수미야. 정말 너밖에 없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미는 연우가 좋은 인상을 남기길 바라며 첫인상이 정말 중요해. 너무 과하지 않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라고 조언했지만 내심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미는 후배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배는 수미를 따로 찾아와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저 그분이랑 더 이상 연락 못하겠어요. 아니,
처음 만난 날부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수미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후배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연우는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부터 술을 주문하며 분위기를 과하게 띄우려 했다고 합니다. 후배는 그런 연우의 적극적인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예의상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우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술자리 즐겨야지. 오늘은 끝까지 재밌게 놀자. 라며 늦은 밤까지 계속 술을 권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연우는 밤이 깊어가자 후배에게 우리 둘 다 어른인데 오늘 하룻밤 같이 보내는 게 뭐 어때서? 라며 대놓고 말했고 후배는 이 말에 너무 놀라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 정말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나도 아시겠지만 전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수미는 후배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우가 간절히 결혼을 원한다고 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호에게도 미안하고 후배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수미는 후배에게 정말 미안해. 너한테 이렇게 부담 주려고 했던 건 아니야 라고 사과했지만 후배는 괜찮아요. 누나, 저도 누나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거 아는데 그냥 좀 힘들었어요 라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미는 연우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연우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젠 내가 연우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연우의 첫 소개팅이 엉망으로 끝난 뒤에도 수미는 연우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우는 수미에게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할게. 나도 조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한 번만 더 부탁할게 라며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수미는 남편 민호에게 다시 한번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연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래.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할 거래. 민호는 수미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미야, 솔직히 말해서 연우 같은 나이에 소개해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 35살이면 결혼하더라도 바로 아이를 생각해야 하는데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야.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너도 알다시피 연우 씨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었잖아. 그걸 안 남자들이 누가 흔쾌히 나서겠어? 수미는 민호의 말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연우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지 몰라. 한 번만 더 찾아봐 줄래? 민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은근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미와 민호의 기대를 점점 무너뜨렸습니다. 민호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동료들은 고개를 저으며 웃거나 대놓고 아, 저는 괜찮습니다. 35살 여자라니 좀 부담스럽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몇은 35살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저는 노사는 피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찾아다닌 끝에 민호는 겨우 한 명의 후보를 찾았습니다. 47살의 노과장이었죠. 노과장은 회사에서 혼자 지내기로 유명한 사람으로 과장으로 승진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동료들과 어울리기를 꺼리고 성격이 까칠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많아 머리가 벗겨지고 외모도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 선택지가 연우에게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수미에게 말했다. 노과장이 좀 괴팍하긴 해도 성실하고 경제적으로는 안정돼 있어. 어차피 연우 씨 나이에서는 이런 조건도 어렵게 구하는 거야. 한번 이야기해 볼래? 수미는 연우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연우야, 이번엔 한 분 찾았어. 나이는 좀 많으신데 정말 좋은 분이야.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분이라니까 만나보는 게 어때? 연우는 처음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그래, 내가 지금 이런 걸 따질 처지가 아니잖아. 한번 만나볼게. 라며 승낙했습니다. 수미는 연우와 노과장의 만남이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라며 이번엔 신중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연우와 노과장의 첫 만남은 의외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미는 연우가 노과장을 만나고 나서 밝아진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내심 안도했습니다. 수미야, 이번에는 정말 잘 된 것 같아. 노과장님,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야.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대화도 잘 통해. 수미는, 그래? 진짜 다행이다.
연우야, 이제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잘해봐.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너도 드디어 인연을 만난 것 같아. 라며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남편 민호도 수미에게 노 과장이 연우 씨랑 잘 맞는다니 다행이야. 둘 다 나이에 맞게 현실적으로 잘 어울릴 거야.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데이트를 이어가며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우는 노 과장의 안정적인 성격에 안정을 느끼는 듯했고 노 과장 역시 연우의 밝고 외향적인 성격에 호감을 가진 듯했습니다. 수미는 오랜만에 연우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 민호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호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미야, 너 연우 씨랑 노 과장님 잘 된다고 했었지? 그런데 큰일 났어. 수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두 사람 잘 만난다더니 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노 과장이 지금 연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래. 결혼 얘기를 빌미로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대. 수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산 문제라니? 연우가 왜?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노 과장 말로는 연우 씨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돈을 빌렸대. 처음엔 결혼 준비 자금이라길래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자기 빚을 갚았다는 거야.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대. 노 과장이 너무 화가 나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더라. 수미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우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수미는 연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연우야, 무슨 일이야? 노 과장이 너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연우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끝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미야, 나 진짜 힘들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길래 나도 모르게 그런 부탁을 했어. 근데 진짜 갚으려고 했어. 진짜야. 수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연우의 행동은 선을 넘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호에게 부탁해 어렵게 만들어준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수미는 전화를 끊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우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겠어. 이번 일은 연우가 스스로 책임져야 해. 연우와 노 과장의 소송 이야기가 들린 뒤에도 수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였던 연우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기에 어쩌면 오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민호가 퇴근길에 또다시 수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미야, 이번에 진짜 큰일 났어. 노 과장이 연우를 완전히 고소했대. 더 큰 문제가 밝혀졌거든. 수미는 민호를 바라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연우가 노 과장에게서 빌린 돈으로 젊은 남자들과 어울리며 물주 행세를 했다는 거야. 해외여행도 가고 비싼 술집도 다니고 그 돈으로 자기 이미지를 포장하려고 했던 모양이야. 노 과장이 연우의 SNS를 조사해보니 다 증거가 남아있더래. 여행 사진, 레스토랑 사진 전부 노 과장 돈으로 한 거라니까. 수미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연우가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잖아. 그냥 빚을 갚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노 과장이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까 연우는 그 돈의 절반도 빚을 갚는 데 쓰지 않았대. 그동안 연우가 어리고 잘생긴 연하 남자들한테 돈을 뿌리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척했더라고. SNS에 올린 그 화려한 사진들 전부 노 과장 돈으로 만든 허상이었어. 수미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연우가 화려한 삶을 자랑하며 SNS에 올렸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고 그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연우의 소송 결과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노 과장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연우의 재산을 전부 압류했대. 연우가 가진 게 많진 않았지만 그마저도 이제 노 과장한테 다 넘어갔어.
연우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수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연우를 위해 변명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연우는 어떻게 살려고. 그때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나 봐.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미야. 네가 아무리 말렸어도 연우는 자신의 선택을 했을 거야.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도 연우 몫이지. 수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우가 이토록 비뚤어진 길로 들어선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모든 것은 그녀의 욕심과 허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노과장과의 소송이 끝난 뒤 연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고 빚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연우는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오랜 친구 수미뿐이라는 생각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미야, 나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수미는 연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연우가 보여준 행동을 떠올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연우야? 연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만 믿고 이렇게 전화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제발 돈 좀 빌려줘.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엔 진짜 잘할게, 정말이야. 수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연우야. 이제는 나도 도와줄 수 없어.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그러나 연우는 수미의 거절에 분노하며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역시 넌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나한테 도움 하나 못 주는 거야? 너도 결국 내 남편, 그딴 평범한 인간이랑 살면서 평생 고생이나 해. 내 꼴을 봐. 나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 수미는 연우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연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그동안 널 도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해봐. 이제 나도 더는 할 수 없어. 너도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연우는 격분하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수미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우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죄는 명백했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결국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수미는 오랜 고민 끝에 연우를 면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완전히 끊기 전에 한 번은 그녀를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의 면회실에서 마주한 연우는 예전에 당당하고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췌하고 눈물범벅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수미야.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미는 조용히 사식 가방을 그녀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연우야, 이것만 가져다 주러 왔어. 더 이상 무슨 말로 널 위로할 수도 널 도와줄 수도 없을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길 바랄게. 연우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래도 네가 언젠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길 기도할게. 수미는 눈물을 훔치며 감옥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과거의 친구가 이렇게 파멸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우를 떠나보낼 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수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연우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뒤 수미는 그녀의 SNS 계정을 우연히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화려한 여행 사진과 값비싼 음식들이 게시되어 있었지만 수미는 그 모든 것이 허상임을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연우의 사진 속 미소는 진정한 행복이 아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껍데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수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을까? 허세로 채운 삶이 결국 자신을 파괴하게 만들었잖아. 그녀는 연우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진정한 내면의 안정과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화려한 삶은 남들에게는 멋져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 어떤 고통과 문제들이 숨어 있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수미는 아이들과 남편과의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결혼 당시 민호를 무시하며 자신을 아깝다 고 했던 연우의 말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느끼는 것이야. 그게 연우와 내 삶의 차이였어. 수미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도 가족도 허세에 흔들리지 않고 진솔하게 살아가겠다고요. 연우가 허세로 채운 삶 때문에 망가진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웃으며 말했다. 얘들아, 기억해.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게 진짜 행복이야.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 보이는 것도 많겠지만 그 속이 텅 비어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허세는 결국 나를 지치게 할 뿐이란다. 수미의 이야기는 그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요.